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라떼를 좋아하면 꼰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늘은 저도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제 때는 말이죠. 봄철이면 학교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곤 했답니다. 긴 복도를 따라서 꽁 잠겨있던 창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고 창틀에 앉아서 먼지 쌓인 유리창을 닫고 구석구석 복도의 교실에 찌든 때를 없애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곤 했습니다.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침잠의 계절이라고 해서 만물이 속으로 가라앉고 숨어있는 계절이죠. 우리 신체 역시 활동량이 줄어서 땀을 흘릴 만큼 대사를 끌어올릴 일도 없고, 신진대사는 그래서 저하되는 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느라 노폐물의 배출도 원활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나무에 새순이 자라듯 외부로 뻗어나가고 발산하는 계절로 바로 오행 중에 발산을 특징으로 하는 목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신체 역시 외기에 반응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각종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노폐 독소들을 배출하기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해서 봄은 오행 중 목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 몸속 오장 중에서 목에 해당되는 장기가 바로 간장입니다. 그래서 간은 오장 중에 가장 발생의 힘이 강한 장기로 해독의 장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몸은 봄 청소를 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봄맞이 대청소 시작해 보실래요? 자, 청소 이전에는 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두어야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쓸고 닦을지 알 수 있겠죠. 우선 내 몸속에 찌든 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는 징후들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종과 셀룰라이트입니다. 특별히 부종이 생길 만한 질병이 없는데도 잘 붓는 분들 계시죠. 부종이란 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요, 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책 중에는 세포 내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요. 세포 내에 있어야 할 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어서 순환되지 못하고 저류, 그러니까 축적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부종이 만성화되어서 노폐 독소로 변질된 책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책을 담음이나 어열 등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이런 노폐 독소들은요, 만병의 근원이 되고 특히 습담은 만성염증의 온상이라고 할 만하고요, 또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부종 다음으로 독소의 신호는 셀룰라이트인데요. 이미 여성들은 끔찍히 싫어하는 것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셀룰라이트를 지방 덩어리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 셀룰라이트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피하 지방층에 염증이 생겨서 변질된 지방 노폐물들과 또 수액 성분이 만나서 덩어리가 돼서 피부를 밀고 올라오는 독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노폐 독소로 다뤄져야 해요. 얘네들은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콜라겐 생성을 억제시켜서 피부를 노화시키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셀룰라이트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팔뚝에 있는 셀룰라이트가 뇌로 향하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억제시켜서 뇌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40대 이후 팔뚝이 두꺼워지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9%나 높다고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셀룰라이트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병들고 노화된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 얼마나 쌓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셀룰라이트는 스스로 발견하기가 쉬운데요. 단계에 따라서 부종형과 섬유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부위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 부위인데요. 자, 한번 잡아 보실래요? 그냥 피부를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당겨 보시면, 자, 부종형의 경우에는 아직 울퉁불퉁한 조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노폐물과 수분이 뭉쳐서 저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컹하고 탄력 없는 조직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가 더 지나면 진피 아래로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피부의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피부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색깔도 탁해져서 피부의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 즉, 초기의 셀룰라이트는 정체된 수분을 흡수해서 부종 형태로 있다가 순환이 더 악화돼서 발전하게 되면 지방 조직과 뭉쳐서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차가워진 상태에서 딱딱한 형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종형에서 점차 딱딱해지게 되면 순환이 더 어려워지므로 하지가 무거워지고 멍도 쉽게 들게 돼요.
마지막 섬유화 단계가 되면 진피층의 수분이 없어지고 탄력이 줄고 덩어리가 크게 생기고 피부는 거칠고 얼룩덜룩해집니다. 셀룰라이트는 물론 비만한 사람에게 더 잘 생기겠지만 마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혈액순환 정체가 심하다면 말이죠. 특별히 이런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체질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체온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체온이 낮다고요? 물론 사람은 항온 동물이지만 체질에 따라서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특별히 심순환계와 비위장 소화기계의 문제, 그리고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중 신양기의 저하로 인해서 냉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셀룰라이트는 특별히 차가운 조직에 잘 자리 잡습니다. 차가운 조직이란 뜻은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 셀룰라이트가 생기면 셀룰라이트가 순환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셀룰라이트 자체 역시 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더 잘 자리 잡게 되는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체 부종이 심한 분들에게 잘 생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룰라이트는 지방 노폐산물과 수분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피부 진피층의 수분이 그것도 깨끗하지 못한 수액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셀룰라이트의 생성 과정에서 부종이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요. 실제 셀룰라이트를 호소하시는 여성분들 중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든 아니든 하체 비만의 유형들이 많습니다. 평소 다리가 잘 붓고 장시간 앉아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하체가 특별히 냉한 분들에게 더 잘 생기죠.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부종과 셀룰라이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